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남아있는 범위가 이제 교체, 탈락, 축약인데 이제 우리가 50분 동안 수업을 할 건데요. 내용이 되게 많고 사실 암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졸릴 수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졸지 마시고 힘내가지고 좀 수업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 프린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험 범위는 4에서 14쪽이고 13쪽은 2회고사 범위입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요거 안내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문제들을 제가 변형하여 출제하지는 않았으나 여러분들이 그 이론을 공부해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식으로 공부해 보시라고 안내를 해드렸었죠. 문제 풀고 계신가요? 문제 풀리면은 뭐 1회고사 정도는 이렇게 거뜬하게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거니까 공부하시고 문제 다들 풀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가 우리가 이번 시간에 같이 봐야 되는 목차인데 이제 목차는 여러분들 지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이만큼이 저랑 했던 이번 시험 범위거든요. 요거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시냐면 일단 머릿속에다가 요것들을 기억을 해 놓으세요. 지도처럼.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시험 치기 직전에 요 목차를 보는 거예요. 보면서 떠올리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음아 니은이다. 그러면 비음아 니은이 뭐였지? 이렇게 하면서 떠올리는 식으로. 요렇게 공부하는 거를 백지공부법이라고 하는데 유튜브에 백지공부법 요렇게 쳐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막 간증하는 그런 영상들이 엄청 많거든요. 공부 좀 잘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방법 활용해서 공부를 한다고 해요. 요거를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엄매뿐만 아니라 딴 과목에도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된소리대기 보시면 된소리대기 6까지 있거든요. 요거 6은 지워주세요. 5까지만 쓰면 되는데 제가 6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들 괜찮으신가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체에서 이모음 역행동화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었는데 이모음 역행동화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이제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모음 역행동화는 보시면은 이나 반모음 이 앞에 오는 후설모음이 전설모음으로 바뀌는 변화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후설모음이 뒤에 오는 이나 반모음 이에 조음 위치를 닮아서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줄 좀 쳐놓을게요. 후설모음이 전설모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조음 위치를 닮아서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뭔 말인가 보시면은 예시가 죽이다, 먹이다, 아비 요런 것들이 지금 있는데 죽이다는 뭘로 바뀐다 했어요? 죽이다, 먹이다는 먹이다, 아비는 애비로 바뀐다고 했었죠. 근데 얘네들 다 지금 단어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바뀌는 모음 뒤에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모음 이가 들어있죠. 그런데 모음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모음 체계표에도 나와 있지만 전설모음이에요? 후설모음이에요? 전설모음이죠. 이는 전설모음이죠. 여기 지금 표에 보시면. 그래서 지금 보시면 후설모음이 전설모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때문에. 왜냐하면 이가 전설모음이기 때문에. 자, 요거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보시면은 된소리대기가 나와 있는데 된소리대기 눈으로 쫙 훑어보시면은 지금 몇 가지 있어요? 동그라미 1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있어요? 5까지 있죠. 자, 지금 5까지 있는데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된소리대기에서 된소리는 지금 보시다시피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사소리는 제가 그냥 말하기 쉽게 뭐라고 계속 얘기했었어요? 바다사자곰 이렇게 얘기했었죠. 바다사자곰이 빠따사자곰으로 바뀌는 현상 요거를 이제 된소리대기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받침 얘 뒤에서 얘가 된소리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요거를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워요. 바다곰이랑 바다사자곰이랑 만나면 싸우겠죠. 싸우면 물겠죠. 물면 아프겠죠. 아프면 뭐 지르겠어요? 깍 하고 비명을 지르겠죠.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바다곰이랑 바다사자곰이 만나서 깍 이렇게 외워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앞말의 받침이 지금 뭐 중에 하나예요? 바다곰 중에 하나죠. 뒷말의 첫 소리가 뭐 중에 하나예요? 바다사자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발음이 뭘로 된다고요? 잡고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앞말의 받침이 뭐 중에 하나예요? 바다곰 중에 하나고 뒷말의 첫 소리가 바다사자곰 중에 하나죠. 발음 뭘로 돼요? 믿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교재 9쪽에
깎다, 닭장, 옆집의 음운 변동 순서를 참고해라 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 보이시죠? 이거랑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할 게 있어요. 뒷장으로 넘겨볼게요. 자, 뒷장으로 넘기셔서 여기 음운 변동 순서 참고라고 돼 있는 거, 오른쪽 제일 밑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자, 보고 계십니까? 자, 요거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요거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읍다라는 단어의 발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는데 요거 첫 번째 부분부터 한번 잘 볼게요. 자, 읍다가 있는데 일단 뭐부터 시켰어요? 자음군 단순화를 시켰죠. 그래서 뭘 떨어뜨렸어요? 리을을 떨어뜨려요. 리을을 떨어뜨리면 으프다가 되죠. 근데 우리가 으프다 이렇게 발음하지 않죠. 어떻게 발음해요? 읍다로 발음하죠. 피읍을 비읍으로 바꿉니다. 요거 뭐가 일어난 거예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지금 앞말의 받침이 뭐 중에 하나예요? 바다곰 중에 하나죠. 뒷말의 첫소리 뭐 중에 하나예요? 바다사저곰 중에 하나죠. 그러면 뒷말의 첫소리가 뭘로 발음돼요? 따로 발음되죠. 뭐가 일어났어요? 된소리 되기. 그래서 최종 발음이 읍다가 되는 거. 요거 이해되실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받침이 리을 피읍 있죠. 근데 우리말에서 받침에 피읍이 발음이 될 수가 없죠. 그럼 피읍을 일단 비읍으로 바꿔요. 요거 뭐 일어났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일어났어요. 근데 이렇게 리을 여기에 지금 비읍이 있고 뒷말에 첫소리가 디귿이면은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된소리 되기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 읍다가 돼요. 근데 그러고 나면 여기 지금 받침에 두 개가 있죠. 그럼 하나를 떨어뜨려야 되죠. 하나를 떨어뜨리면 최종적으로 뭐가 돼요? 읍다가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학교 문법의 방법이에요. 학교 문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문법 있죠. 그거를 학교 문법이라고 하고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사람들은 다 학교 문법을 따라요. 그런데 요 학문 문법은 뭐냐면 국어 학자들 있죠. 학자들이 따르는 방법이 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수능 기출문제 보여드리면서 이례적으로 교육과정평가원이 2장 분량의 그거를 냈어요.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잖아요. 그게 학교 문법과 학문 문법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뭘 아시면 돼요? 학교 문법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문법에 따르면 뭘 먼저 따르는 거예요? 자음군 단수나 그 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그 다음에 된소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요 방법으로 모든 예시가 다 해결이 되면 너무 편하겠죠. 근데 때때로 어떤 예시에 따라서는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예시들이 있어요. 한번 밑에 볼게요. 자, 밑에 보시면 할다가 있죠. 자, 할다를 학교 문법대로 자음군 단순화를 먼저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은 뭐가 돼요? 할다가 되죠. 그러면 우리 얘를 할다라고 발음해요? 할다라고 발음해요? 할다라고 발음하죠. 근데 얘 왜 할다로 발음이 되는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뭐를 따른다? 학문 문법을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여기에 티읕이 있으니까 일단 디귿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디귿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디귿이 된소리 되기가 되고요. 하나가 떨어져서 할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요렇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부탁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1학기 때 시험을 쳤잖아요. 그러면은 시험 기간에 주말 동안에 궁금한 거 이렇게 카톡으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학기 때는 뭘 몰라가지고 답변을 다 해드렸었는데 이제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카톡 안 보내는 친구들보다 답변의 기회를 더 얻는 거잖아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 주말 기간 동안에는 카톡으로 질문이 오면 받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저는 계속 교무실에 있거나 아니면 저희 반 교실에 저 오래 있거든요. 여기로 저를 찾으러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거는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요거 깎다, 닭장, 옆집 요거는 왜 써놨냐면 우리 교재에 보면은 깎다, 닭장, 옆집에 음운변동 순서를 써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학문 문법을 따라서 그 순서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학교 문법의 순서대로 고쳐놓은 거예요. 요거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괜찮으세요? 자, 이제 2번 갑니다. 자, 2번에는 이제 뭐냐면은
용언 어간 니은, 미음, 리을, 비을, 리을, 티읕, 뒤 어미의 첫 소리 저는 요거 뭐라고 읽냐면 다사자곰이라고 읽거든요. 다사자곰이 어미 그 된소리로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규정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용언의 어간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부터는 도연 선생님이랑 배운 시험법입니다. 용언이 뭐예요? 동사랑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용언이 활용하는 거 혹시 배우셨나요? 용언이 활용하는 게 뭐예요? 용언을 여러 가지 다양한 어미를 붙여보는 거, 그거를 활용이라고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먹다라는 말이 있으면 먹다, 먹어, 먹으니, 먹어서,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미를 붙여보는 거예요. 붙여보면 어디는 변하지 않아요? 먹은 변하지 않죠. 그 먹을 뭐라고 불러요? 어간이라고 불러요. 뒤에 다, 은이 이런 부분은 변하죠. 그거는 뭐라고 불러요? 어미라고 불러요. 요게 이제 용언의 활용이고 요게 어간과 어미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용언의 어간 니은, 미음, 리을, 비읍, 리을, 티읕, 뒤 어미의 첫소리 다사자곰이라고 돼 있거든요.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신발을 신다 있죠. 자, 신다를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신다, 신고, 신으니, 신어서 안 변하는 부분 어디예요? 신, 거기가 어간이죠. 그러면 어간이 지금 니은으로 끝나는 거 맞나요? 그 다음에 뒷말의 첫 소리가 다사자곰 중에 하나 맞아요? 발음 뭘로 돼요? 신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 다음에 넘다 한번 볼게요. 넘다, 넘어, 넘으니, 넘어서 어간 어디예요? 넘, 미음으로 끝나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하러 오는 것 중에 줄넘기가 있거든요. 자, 넘 뒤에 다사자곰 중에 하나 맞나요? 그러면 발음이 뭐가 돼요? 넘끼가 되죠. 근데 넘 하면 여기 리을 있고 여기 니은 있죠. 요게 뭐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죠? 유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죠. 그래서 최종 발음이 줄넘기. 이해되실까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면은 이거 넓고는 그냥 보시면 되고 훌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티읕부터 떨어뜨린다고 하면은 뭐가 설명이 안 돼요? 만약에 훌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무엇을 설명할 수 없어요? 된소리 되기를 설명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먼저 디귿으로 바꿨다가 된소리 만들고 그 다음에 디귿을 탈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발음이 훌소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밑에 있는 거 3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빠르게. 자, 해보셨을까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신발을 신고, 요거 발음 어떻게 돼요? 신고. 왜요? 용언의 어간이 뭘로 끝나고? 니은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 소리가? 다사자곰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신고가 되죠. 자, 요거 해볼게요. 경찰에 신고, 요거 발음 어떻게 돼요? 신고. 요거 왜 신고예요? 위에랑 똑같은데? 그렇죠. 잘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용언의 어간 니은디라고 했죠. 얘는 신고 자체가 하나의 명사죠. 얘는 용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해봅시다. 요거까지 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학교에 간다, 간다. 이거 학교에 간다예요? 왜요? 그렇죠. 잘했다. 요거 간다요. 기본형을 생각해보면 뭐예요? 가다죠. 가다, 가니, 가서 용언의 어간이 가죠. 니은, 미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얘는 간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면 어렵겠죠. 막 헷갈리고.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다음 갑니다. 자, 다음은 한자어 리을 뒤에 다사자예요. 근데 요거 외우실 때 조금 그래도 위안이 되는 건 뭐냐면은 된소리 대기 1번은 바다곰 뒤에 바다사자곰 5개였죠. 그 다음 2번은 다사자곰 4개죠. 이번에는 다사자 3개예요. 그래서 한자어 리을 뒤에 다사자 요거 이제 보시는데 갈등 요거 보시면은 요거 한자어 리을이고 뒷말의 첫 소리가 다사자 중에 하나죠. 그럼 발음이 뭘로 돼요? 갈등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3번 괜찮으십니까? 자, 4번 갑니다. 자, 4번은 지금 뭐냐면은 관형사형 어미 뭐뭐 리을 뒤에 바다사자곰인데
여기 있는 리을 있죠. 요거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법 공부하시다 보면 자주 보게 될 거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리을이라고 하면은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은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를 빼면은 뭐예요? 리을. 리을. 자, 만약에 을을 합치면 뭐가 돼요? 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이라고 하면은 두 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관형사형 어미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알려면 또 관형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관형사가 뭐예요? 그렇죠. 체온을 꾸며주는 거 관형사라고 하죠. 그러면 관형사형 어미는 관형사라는 거예요. 관형사처럼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관형사처럼 보여서 뭔가 체온을 꾸며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뭐 예쁜 태희라는 그 예문이 있다라고 볼게요. 예쁜이 태희를 뭐 해주죠? 꾸며주죠. 왜냐면은 예쁜의 기본형이 뭐예요? 예쁘다죠. 여기에서 관형사형 어미 뭐가 붙었어요? 니은이 붙어서 태희를 꾸며주기 때문이에요. 그쵸? 얘를 관형사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얘의 품사는 뭐예요? 그렇죠. 예쁘다니까 형용사죠. 얘는 그냥 관형사처럼 보이는 그런 말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있는 바다사자곰인데 예를 들어서 갈 사람이라는 예시가 있다고 하면은 갈의 그 기본형이 뭐예요? 가다죠. 여기에 그 관형사형 어미 뭐가 붙은 거예요? 리을이 붙어서 뒤에 있는 사람을 꾸며주는 거죠. 근데 얘가 지금 보시면 바다사자곰 중에 하나죠. 그러면 발음이 뭘로 되는 거? 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지금 네 번째 것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관형사형 어미는 니은, 리을, 는, 던 이렇게 해서 총 6개가 있어요. 여기에서 리을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5번은 뭐냐면은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 뒤에 바다사자곰이거든요. 자, 요거는 뭔 말이냐면 화면 한번 보세요. 할 밖에 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요렇게 묶어놨죠. 이거 왜 이렇게 묶어놨냐면 국어사전에 리을 밖에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어미가 나와요. 요거 하나가 통째로 어미예요. 얘가 관형사형 어미가 아니에요. 요거 리을 밖에가 통째로 어미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할세라가 있죠. 지금 할세라 같은 경우에는 어미가 뭐라는 거예요? 리을세라가 그냥 어미라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게요. 할지라도 얘 어미가 뭐예요? 리을지라도가 통째로가 어미예요. 국어사전에 진짜로 리을지라도라고 치면은 어미가 나와요. 자, 마지막 할 걸은 뭐가 어미예요? 리을걸이 어미예요. 그럼 만약에 할 걸 여기에다가 표시해놓고 이거 관형사형 어미다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냥 리을걸 자체가 통째로 어미예요. 자, 요럴 때 뒤에 있는 바다사자곰은 이제 된소리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할 걸이 발음이 어떻게 돼요? 할 걸로 발음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지금 속도가 빠른가요? 괜찮나요? 이해되세요? 요거 내용 보시고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이제 넘겨볼게요. 자, 우리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체는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뭐예요? 탈락에다가 색칠 좀 해놓을게요. 형광펜으로. 자, 탈락은 우리가 저번에 간단하게 이제 한번 보긴 했었는데 두 음운이 결합할 때 하나의 음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탈락하는 거를 이제 탈락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늘을 날는 새라고 하면은 날는이라고 쓰지 않고 어떻게 써요? 나는이라고 쓰는 거죠. 그러면 날는은 6개고 나는은 몇 개예요? 형태소가 5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지금 없어지는 건데요. 요거는 종류가 뭐가 있냐면 자음 탈락이 있고 모음 탈락이 있거든요. 자음 탈락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음 탈락의 첫 번째는 히읗 탈락입니다. 자, 히읗 탈락은 먼저 용언 어간의 받침에 히읗이 있어야 돼요. 용언 어간이 아까 뭐였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 먹다의 먹 같은 거가 용언의 어간이었죠. 그게 히읗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을까요? 좋다의 좋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전미사라고 되어 있는데 화면 한번 보세요. 자, 어서 요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전미사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자, 그러면
뭐뭐개 요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전미사 맞아요? 아니에요? 왜요? 그렇죠. 야, 얘는 뭘로 시작해요? 걔는 뭘로 시작해요? 기역으로 시작하죠. 그럼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어서는 뭘로 시작해요? 자, 요거를 제가 이응으로 시작해요 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왜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디에 이응은? 초성의 이응은 형태소가 아니었죠. 요거 그냥 무슨 용도의 글자예요? 그냥 자리 채우는 용도의 글자였어요. 그러면 어서 같은 경우에는 뭘로 시작하고 있어요? 모음 어로 시작하고 있죠. 요거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용언 어간의 받침이 히읗이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전미사가 결합하면은 히읗이 탈락하는데 이때 히읗을 표기는 어떻게 한대요? 한대요. 근데 발음은 안 한대요. 예시 한번 볼게요. 조 더하기 아서. 지금 보시면 이거 히읗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맞나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맞아요? 그러면은 표기해요, 안 해요? 해요. 조, 아서 이렇게 표기해요. 근데 발음은 어떻게 해요? 좋아서 이렇게 하죠. 만약에 얘를요, 히읗을 살려서 발음하려면 어떻게 해서 발음해야 돼요? 조다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쵸? 근데 좋아서 그냥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맨날까지는 아니고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 땡땡아 감기 빨리 나 이거를 어떻게 쓰는 사람들 많죠? 빨리 나 이렇게 쓰는 사람들 많죠. 이 이유가 요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헷갈리는 거죠, 사람들이. 자, 요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리을 탈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리을 탈락 같은 경우에는 용언의 어감 받침이 이번에는 리을로 끝나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보세요. 니은, 비읍, 시옷, 오로 시작하는 어미랑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리을이 탈락하는데 표기나 발음이나 둘 다 어떻대요? 안 한대요. 자, 볼게요. 너 하늘을 날니? 우리 날니라고 써요? 난이라고 써요? 난이라고 쓰고 난이라고 발음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니은, 비읍, 시옷, 오로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앞말의 받침이 리을이고 나다, 사, 자가 결합하면 리을은 탈락하는데 이때 리을을 표기하고 발음하는 건 둘 다 안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고 돼 있죠. 여러분들 도연 선생님이랑 단어 혹시 만드는 거 배웠어요? 요거 근데 중학교 때 배우셨어요.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면 단어 만드는 방법이 합성어가 있고 파생어가 있거든요. 합성어는 둘 다 따로따로 쓰일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해서 단어를 만드는 거고요. 그 파생어는 붙어서 쓸 수 있는 말이랑 따로 쓸 수 있는 말을 더해서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바로 밑에 예시가 있는데 솔, 나무 보시면은 솔 따로 쓸 수 있고 나무 따로 쓸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솔 더하기 나무를 결합해서 단어를 만들어요. 근데 우리 요거 솔나무라고 해요? 소나무라고 해요? 소나무라고 하죠. 뭐가 탈락했어요? 리을이 탈락했어요. 밑에 예시 또 해볼게요. 우리 뭐 너 다달이 용돈 받아 이런 말 하잖아요. 거기에 달이 한 달, 두 달 할 때 그 달이거든요. 달 더하기 2예요. 근데 우리 달다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다달이. 뭐가 탈락했어요? 리을이. 자, 그 다음에 활을 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활과 살이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 요거를 활살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화살. 자, 마지막 바늘질이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해요? 바느질. 다 리을이 탈락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가 있냐면 항상 리을이 탈락하는 게 아닌 예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딸님이나 달님이나 둘 다 뭘로 끝나요? 리을로 끝나고 뭘로 시작하죠? 님으로 시작하죠. 근데 딸 더하기 님은 우리가 뭐라고 해요? 따님이라고 하죠. 달 더하기 님은 달님이라고 그냥 얘기하잖아요. 다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얘는 같은 환경인데도 딸님에서는 리을이 탈락하고 달님은 리을이 그대로 있는 이런 예시도 있다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럼 이제 다음 갑니다. 3번에다가는 별표를 좀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우리 졸린 학생들 힘 좀 내시고 자, 이제 갑니다. 자음군 단순화는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잘 외우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아주 복잡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진짜 짜증나서 막 열받아가지고 미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자음군 단순화 한번 볼게요. 자음군이면은 말 그대로 자음이 하나라는 걸까요? 여러 개라는 걸까요? 여러 개.
옛날에 중세국어 이럴 때는 받침이 3개인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받침이 최대가 몇 개예요? 2개죠. 그게 이제 자음군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받침이 2개가 있으면 발음을 다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를 어떻게 해요? 떼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탈락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개의 자음 중에 하나가 탈락하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다 줄쳐 놓으세요. 첫째 자음 탈락, 둘째 자음 탈락. 요거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첫째 자음 탈락하는 게 있는데 보시면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인데 그나마 외우기가 쉬운 게 얘네 3개 다 뭘로 시작해요? 리을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기역, 미음, 피읍 있죠. 요거 가지고 자기가 뭔가 단어를 만들어서 외우세요. 자, 그러면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인데 얘들은 첫째 자음이 탈락하거든요. 자, 예시를 볼게요. 자, 우리 닭이 있으면 달이라고 발음하지 않죠. 어디 자음이 탈락해요? 첫 번째 자음 탈락하죠. 닭이 됩니다. 자, 요거 발음 어떻게 해요? 3, 첫 번째 자음 탈락하죠. 자, 요거 발음 어떻게 해요? 읍다라고 하죠. 첫 번째 자음 탈락하고 그 피읍에서 비읍이 됐다가 그 된소리 되기가 되는 요런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지금 첫 번째 거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둘째 자음 탈락하는 거 볼게요. 둘째 자음 탈락하는 건 기역, 시옷, 니은, 지읒, 니은, 히읗,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티읒, 리을, 히읗, 비읍, 시옷 요렇게 있어요. 자, 요거 다 둘째 자음 탈락하는 건데 한번 잘 보세요. 자, 요거 우리 발음 어떻게 해요? 요거 그냥 시옷 탈락시키고 넉이라고 발음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잘 보세요. 먼저 둘째 자음이 탈락을 해요. 그러면은 뭐가 돼요? 언다가 되죠.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뭐 뒤에 디귿은 된소리로 발음될 수 있다 했어요. 용언의 어간 니은 뒤에서 다사자금 중에 하나는 된소리로 발음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얘는 뭘로 발음될 수 있어요? 언따로 발음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방법도 쓸 수 있냐면 여기에 지읒이 있잖아요. 요 지읒을 일단 디귿으로 바꿨다가 된소리 되게 시키고 그 다음에 디귿을 떨어뜨리는 이런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요 첫 번째 방법은 무슨 방법이라고 해요? 학교 문법. 두 번째 방법은 학문 문법의 방법이라고 하죠. 자, 똑같아요. 옆에 있는 만소 같은 경우에도 표준 발음법 제12항에 보면은 히읗 뒤에 시옷은 쌍시옷으로 발음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소에서 만은 그대로 남기고 히읗이랑 시옷을 더해서 쌍시옷으로 발음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히읗을 디귿으로 대표음으로 바꾼 다음에 된소리 되게 시켰다가 디귿을 떨어뜨리는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만소까지 괜찮으세요? 야, 근데 얘들아 이거 넉넉히 있으면 안 된다잉. 넉넉히 있으면 안 돼요. 조금만 힘내세요. 자, 그 다음에 얄다는 그냥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외골 있죠. 외골 같은 경우에는 둘째 거를 떨어뜨리잖아요. 둘째 자음 떨어뜨리면 외골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발음할 수 있는 게 몇 개예요? 2개죠. 요거는 왜 그러냐면 요 외 있죠. 요 외를 이렇게 발음하면은 자, 요거 답변해 보세요.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거죠. 근데 요 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할 수도 있어요. 외의 발음이 그렇거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가끔 기출에 나옵니다. 외는 단모음 외로도 발음할 수 있고 이중모음 외로도 발음할 수 있고. 자, 요거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할다 볼게요. 자, 화면 한번 보세요. 할다 같은 경우에는 둘째 자음을 떨어뜨리는데요. 왜 처음부터 자음군 단순화를 시키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기에서 바로 티읕을 떨어뜨려 버리면은 뭐가 되는 환경이 되지 않아요? 된소리 되기가 되는 환경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요런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 다음에 알는 한번 볼게요. 둘째 자음 떨어뜨리면 알는이 되죠. 그러면 요거 뭐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되죠? 유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최종 발음 뭐가 돼요? 알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은 뭐 그냥 이거는 또 외우면 되겠죠. 근데 예외가 또 있습니다. 문법은 진짜로 힘든 게 예외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외 지금 뭐를 표시를 해놨냐면 첫째 자음 탈락하는 거에서 리을 기역,
둘째 자음 탈락하는 거에서 리을 비읍 요거 지금 표시해놨죠. 요거 이제 예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괜찮으세요? 자, 갑니다. 리을 기역과 리을 비읍의 예외 발음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용언 어간의 받침이 리을 기역이잖아요. 그러면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리을로 발음이 돼요. 자, 뭔 소리인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단어가 있어요. 요 단어. 요 단어 같은 경우에는 리을 기역이니까 첫째 자음 탈락해요? 둘째 자음 탈락해요? 아까 리을 기역은 첫째 자음 탈락한다고 했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첫째 자음이 탈락해요. 그러면 뭐가 돼요? 박다가 되고 얘가 지금 뭐 중에 하나예요? 바다검 중에 하나고 뒷말의 첫 소리가 바다사자검 중에 하나니까 최종 발음 뭐가 되죠? 박다가 되죠. 근데 발에다가 고가 지금 결합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뭘로 시작하는 어미예요?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죠. 그러면 이때는 기역이 탈락해요. 둘째 자음이 탈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박고가 되는 거예요. 뭐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된 소리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일단 탈락 안 시킨 상태에서 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역을 탈락시켜서 발꼬가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지금 요거 괜찮으세요? 이해되셨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이해되셨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이해됐어요? 그럼 넘어가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만나면 리을로 발음된다. 요거를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밥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뭘로 끝나죠? 발음이? 그 받침이 뭘로 끝나죠? 리을 비읍이죠. 자, 아까 전에 리을 비읍으로 끝나면은 어느 자음이 탈락한다 했어요? 둘째 자음이 탈락한다고 했었죠. 근데 요 단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밥으로 발음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시 한번 볼게요. 자, 요 단어가 있거든요. 어느 자음이 탈락한다고요? 둘째 자음이 탈락한다고요. 그러면 최종 발음 뭐가 돼요? 얄다가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밥으로 발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자음을 떨어뜨려요? 첫 번째 자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발음 뭐가 돼요? 밥다가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 있냐면은 원래 요거 리을 비읍이니까 어느 자음 떨어뜨리는 거예요? 둘째 자음 떨어뜨려서 널다로 발음해야 되죠. 근데 넙죽하다, 넙둥글다, 넙적하다의 넙은 넙으로 발음을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요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그냥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넙죽하다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리을 비읍이죠. 첫 번째 받침 떨어뜨려서 넙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앞말의 받침 비읍이고 뒷말의 첫소리 지읒이죠.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된소리 대기 일어날 수 있어요. 넙죽이 돼요. 자, 그러고 나면 여기 기역 있고 여기 히읗 있죠. 기역이랑 히읗이랑 더해지면 뭐 되죠? 축약이 되죠. 그럼 최종 발음 뭐가 돼요? 넙죽하다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넙둥글다 있거든요. 자, 먼저 요거 떨어져서 넙둥글다가 됩니다. 자, 비읍이고 디귿이에요. 뭐 돼요? 그러면 발음 어떻게 되죠? 넙둥글다. 자, 마찬가지로 넙적하다, 넙적하다, 넙적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으실까요? 요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봅시다. 이거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닭다가 쌍기역이 기역으로 바뀌잖아요. 요거 여러분들 탈락이에요. 쌍기역에서 기역으로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기역이 하나가 탈락되는 거다라고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왜요? 그렇죠. 쌍기역은 하나의 의문이죠. 그래서 얘는 탈락이 아니라 뭐에 해당하죠? 교체에 해당하죠. 그래서 여기 옆에다 써주세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교체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요 단어 있잖아요. 요 단어 같은 경우에는 리을, 기역 이렇게 두 개의 자음이 있잖아요. 받침에. 하나가 떨어져요. 요거는 뭐예요?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에 해당하죠. 그래서 교체와 탈락 요거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자음 탈락 다 했고 다음으로 이제 모음 탈락 한번 해볼게요. 자, 모음 탈락 같은 경우에는 먼저 으 탈락이 있거든요. 자, 으 탈락은
용언의 어간의 끝소리가 그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만나면 으가 탈락한다 라는 그런 규정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꿈을 꾸다 라는 말이 있어요. 자, 용언의 어간의 끝소리가 뭐예요? 용언의 어간의 끝소리가 뭐예요? 꾸다의 용언의 어간의 끝소리 뭐예요? 우죠. 맞나요? 왜요? 얘를 활용하면 어떻게 돼요? 꾸다, 꾸니, 꿔서 뭐 이런 것처럼 해보면은 꾸다가 기본형, 꾸가 기본형이죠. 그래서 우가 기본형이에요. 자, 그러면은 끄다 같은 경우에는 용언의 어간의 끝소리가 뭐예요? 얘 같은 경우는 으죠. 이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만나면 으가 탈락한다는 거예요. 자, 예시 한번 볼게요. 끄다의 끄랑 어랑 만났어요. 자, 끄 더하기 어 만났어요. 그러면 뭐가 탈락한대요? 으가 탈락한대요. 자, 그러면은 제가 약간 극단적으로 써볼게요. 이렇게 되거든요. 쌍기역 더하기 어. 근데 사실은 요 어도 여기 있는 이응은 뭐 하는 용도예요? 자리 채우는 용도죠. 그러면 쌍기역 더하기 어 이렇게 되잖아요. 최종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꺼가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잘못 쓴 게 하나 있어서 요거 좀 지워주세요. 여기 보시면 끄, 해가지고 여기에도 이렇게 해놨죠. 화살표. 이거 지워주세요. 여기 어는 남아 있습니다. 자, 다들 지우셨을까요? 자, 그럼 다음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동음 탈락이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동음은 어떤 음을 말할까요? 같은 음, 동일한 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아로 끝난 어간에 아로 시작하는 어미가 만나거나 아니면 어로 끝난 어간에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만나면 하나가 탈락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아로 끝난 어간에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만나면 탈락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왜요? 동음이 아니니까요. 어일 때만 동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우리 차 타다 할 때 타 있잖아요. 타에다가 아서가 더해져요. 그러면은 지금 둘 다 뭐가 들어있어요? 아가 들어있죠. 그럼 앞에 있는 아가 탈락해요. 그러면 티읕 더하기 아서가 되거든요. 뭐가 돼요? 타서가 돼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건너 더하기 어서면 뭐가 지금 둘 다 있죠? 어가 둘 다 있죠. 그러면 건너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런 게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아서랑 어서가 더해졌죠. 만약에 타 더하기 서면은 이거 그냥 타서가 되니까 아무것도 탈락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게 가능하려면 우리말에 서라는 어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말에 서라는 어미가 없어요. 무조건 아서 아니면 어서만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국어사전에 검색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탈락을 끝냅니다. 자, 이번에는 축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축약은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으로 이제 줄어드는 거, 그거를 축약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맛, 형이 있으면은 뭐랑 뭐랑 줄어들어요? 디귿이랑 히읗이랑 더해져서 뭐가 돼요? 티읕이 되죠. 6개가 5개가 되는 거니까 음운의 축약이라고 하거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너무 막 옛날부터 많이 했던 거고 중학교 때도 배웠던 거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자, 먼저 자음 축약이 있는데 자음 축약은 같은 말로 거센소리 되기라고 해요. 근데 왜 거센소리 되기라고 하냐면 우리 그때 그 자음 체계표 그렸던 거 생각나세요? 제일 기본이 되는 소리가 뭐예요? 예사소리 바다사자곰. 거기에서 좀 세지면 된소리 빠따싸짜꼼. 그 다음에 더 거센 소리가 거센 소리 푸트 츠크 요렇게 지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센 소리 되기라고 해요. 왜 요런 용어가 나왔는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쉽습니다. 기역이랑 히읗 더해지면 뭐가 돼요? 키읔. 디귿 히읗은 티읕. 비읍 히읗은 피읕. 지읒 히읗은 치읒.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갓, 흰 있죠. 자, 요거 지금 보시면 지읒이랑 히읗이랑 더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치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갓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그 다음에 요거 2번 같은 경우에는 히읗이 먼저 와도 상관없다. 그래서 히읗 더하기 기역 이런 식으로 순서만 바꿔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보시면 용언의 어간에 전미사 히가 더해졌을 때도 축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자, 꽃다의 용언 어간 꽃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전미사 히가 더해집니다. 그러면 지읒이랑 히읗이 더해지면 뭐가 돼요? 치읒이 되죠. 그래서 꽃이다가 돼요. 요거 괜찮으시죠? 자, 근데 다음 예시 한번 잘 보세요. 닷다의 닷에다가 히가 더해져요. 그러면 디귿이랑 히읗이 더해지면 뭐가 될 수 있어요? 티읒이 될 수 있으니까 뭐가 되죠? 닷티다가 되죠. 근데 요거 티 보시면 혹시 기억에 떠오르는 거 없어요? 국외음화가 될 수 있는 환경이죠. 최종 발음 뭐가 돼요? 닷치다. 요거 지난번에 드렸던 2017년 수능 12번 있죠.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2개 남았어요. 조금만 힘내세요. 자, 이번에는 히읗 앞에 실질 형태소가 오는 경우를 볼 건데요. 여러분들, 실질 형태소가 무슨 뜻이었죠?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 실질 형태소 반대말 뭐였어요? 형식 형태소였죠. 자, 예를 들어서 옷, 위, 요거 무슨 형태소? 옷, 이, 요거 무슨 형태소?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은 히읗 앞에 자음에, 히읗 앞에 실질 형태소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히읗 앞말의 자음을 대표음으로 바꾼 후에 히읗과 축약한다 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낫, 한때 한번 볼게요. 히읗 앞말의 자음이 뭐예요? 지읒이죠. 히읗 앞말의 자음 지읒인 거 아시겠어요? 자, 요거를 일단 뭘로 바꿔준대요? 대표음으로 바꿔준대요. 그러면 지읒의 대표음 뭐예요? 디귿이죠. 디귿이랑 히읗이랑 더하면 뭐가 되죠? 티읒이 되죠. 그래서 나탄때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왜 하냐면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면 빨리빨리 풀어야 되니까 헷갈리죠. 그러면은 여기 지읒 있고 여기 히읗 있네? 아, 그러면 얘 나찬때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왜요? 히읗 앞말에 지금 앞말이 뭐니까? 실질 형태소니까. 실질 형태소일 때는 일단 대표음으로 바꿔서 이제 축약을 해준다고요. 그러면 대표음으로 바꾸는 거니까 이때는 무슨 규칙이 적용된 거예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은 히읗 앞에 겹받침이 오는 경우거든요. 자, 이 경우에는 먼저 자음군 단순화를 해준 후에 히읗이랑 축약을 해요. 자, 해볼게요. 닭 한 마리 있죠. 아까 리을 기억 있으면 뭐를 탈락시킨다 했어요? 첫째 자음을 먼저 탈락시킨다 했어요. 그러면 닭이 되죠. 기역이랑 히읗이랑 더해지면 뭐가 되죠? 키읔이 돼서 닭 한 마리가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왜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닭 한 마리 이렇게 있으면 일단 요거를 먼저 축약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닭 한 마리가 되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겹받침이 오는 경우에는 자음군 단순화를 시킨 후에 이제 하는 거다라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방금 나눠드린 그 시험 문제 한번 꺼내보세요. 모의고사. 자, 모의고사 그거 문제 보시면은 그 1번이랑 4번은 지워져 있죠. 그거 왜 지워져 있냐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첨가가 있기 때문에 1번, 4번 예시는 지워놓은 거거든요. 나머지 2번, 4번, 5번 예시 있죠. 그거는 학교 문법의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의문 변동 한번 써보세요. 그 문제 푸실 수 있으면 저랑 오늘 수업한 거 이해를 잘 하신 거예요. 밑에 답 보지 마시고 자기가 풀어보세요.